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해서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암호화폐 시장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관세에 대한 무역 협상에 대한 난항을 겪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위험자산 시장에도 자금이 크게 이탈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더군다나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렸던 이 차입 1조 달러가 사실상 이더리움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또 강하게 또 바닥 구간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또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어느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고 또 올라올지 이런 부분이 아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더리움이 언제쯤 또 제대로 바닥을 잡고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금 유니스왑,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 대표적으로 해서 덱스 코인인 유니스왑과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아비트럼 3개까지만 오늘 제가 고래들의 흐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1차 매수에 들어가면 좋을지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아직까지 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상승장이 제대로 된 불장이 찾아오기 직전에 보이는 마지막 조정 기회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회 제가 반드시 저점에서 여러분들 추천드려서 여러분들 대박 수익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댓글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 이번 상승장에서 대박 터트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기존에 여러분들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하신 분들은 이제 현금 비중이 50%에서 많게는 70%까지도 마련해 두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 보신 분들이 또 이제 많은 걱정을 하실 건데 정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번 7, 8월 달 이 3분기 시기에는 이런 조정이라는 게 강하게 나왔던 시기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2023년도 3분기죠. 이 3분기의 차입 규모는 1조 달러였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이 1조 달러만큼의 차입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자금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2023년도뿐만 아니라 또 언제죠? 2024년도에도 7,400억 달러를 차입을 하다 보니까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위험자산 시장, 이 암호화폐 시장이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자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이 차입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국채를 발행했다라는 부분들이잖아요. 국채라는 건 뭐예요?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이 돈이 위험자산 시장이 아니라 바로 안전자산 시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유동성 부족 현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이 원인을 알아야 대비를 하고 또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언제쯤 이더리움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국채를 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렇게 대규모 차입을 한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국채 발행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또 다시 강하게 반등을 줄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은 제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이번 주 내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현금 놔두셔야 됩니다. 현금 놔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을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러분들 걱정되시는 부분들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면서 이번 상승장 반드시 나올 거예요. 이더리움 10,000달러 갑니다.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입찰 일정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입찰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입찰 일정이 딱 있습니다. 그렇죠? 이 8월 5일부터 해서 8월 28일까지 계속 연달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좀 쉬어가는 시기가 보통 이제 8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그 시기가 1차적으로 살짝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다다음 주에 있을 CPI와 PPI 일정이 있을 때입니다. 결국에는 이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 P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8월 후반기에 이 시장의 흐름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 CPI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PPI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 PPI는 정확하게 예상을 하긴 어렵지만 CPI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냐면 바로 이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제가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이렇게 샀어요. 그러면 이 핸드폰이 원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뭐 부품도 그렇고 이 생산자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소비자의 손으로 들어가는 순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물가지수도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먼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고 후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8월에 발표하게 될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이 7월 달에 발표했던 생산자 물가지수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생산자 물가지수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관세입니다. 관세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완전히 해소된 시점은 아니에요. 관세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예상치, 예측치에 비해서 어땠나요? 실제치가 0.0%. 상당히 하회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좋게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 8월 달에 발표하게 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나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좋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시장이 언제쯤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바로 8월 둘째 주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다음 주까지는 조정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에 어떠한 중요한 일정조차도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 흐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우, 이더리움 역시나 강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추세대로 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되십니다. 뭐 차트에다가 무슨 선 그어놓고 뭐 이평선 뭐 그어놓고 추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유튜버 말은 믿지 마세요. 뭐 아니면 도잖아요. 이게 도박이랑 뭐가 다르죠? 이렇게 되기 위한 하나의 이유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추세대로 유지하면서 상승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죠?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영상 보신 분들 뭘 봐야 된다고 했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왜 봐야 되나요?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이끄는 주체가 누구예요? 미국 투자자예요. 미국의 기관들이에요. 그렇죠? 미국의 큰손들이고 미국의 고래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냐면 보시다시피 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하고 바닥을 지켜줬을 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를 유지하는 순간부터 상승세가 이어갑니다. 그리고 과거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어떻죠? 유지를 하다가 음수로 전환되는 순간부터 조정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볼 때 중기적인 추세를 보고 중기적인 흐름들을 볼 때는 단기적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봐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단순한 조정이다 하더라도 보시다시피 상승세가 이어나갔던 2024년 말 정도에 보시게 되시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자체가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 당시에도 적게 조정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점 구간에서 밑에 조정 구간까지 약 13%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13% 떨어졌는데도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꾸준히 양수를 유지해줬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갈 수가 있었다는 부분들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역시나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를 띠면서 꾸준히 움직여줘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양수를 유지하다가도 음수를 유지하다가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 미국 증시가 열리는 시간대 보통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이라는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밤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새벽에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새벽에도 한 번 더 떨어진다? 이거는 다음 주 내내 한 번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자, 그 떨어지는 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트레이딩 뷰에서 선물을 누르시고 ETH를 누르시면 밑에 오른쪽에 CME 거래소가 있습니다. 자, 이 CME 거래소는 기관들의 전용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월요일에 발생되는 CME 갭이라는 이 갭이라는 것을 잘 보게 되는 건데 이 갭을 보는 이유, 이 갭이라는 건 뭐냐면 이 봉과 이 봉의 가운데 텅 빈 구간이 있죠. 이거를 우리는 갭이라고 부릅니다. 이 갭을 보는 이유는요. 이 그 주에
그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 이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 주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시가가 형성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주봉의 색깔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점이다 보니까 강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그냥 엄청난 지지와 엄청난 저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전에 형성이 되어 있었던 이런 갭 구간들을 봤을 때는 현재 위치에서 3,530달러 그리고 3,600달러, 그러니까 이 구간이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다음 주에도 음수가 나오게 된다면 현재 위치에서 대략 3,400불에서 3,480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현재가로부터 해서 대략 한 6에서 한 7%가량의 이렇게 하락이 나와줄 수 있다. 여기가 우리가 봐야 되는 이런 강한 지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화 기준으로는 얼마나 떨어질까요? 자,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위치에서 480만원, 477만원 정도, 480만원, 470만원 정도가 이렇게 현재 위치에서는 1차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쭉 떨어지면 좋은데 보통은 올랐다 뭐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2주간은 여러분들이 관망을 하신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 보통 내려갔다가 반등 주고 멈춰 있는 순간에도 급등하는 코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단타 코인들이 생긴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더 안정적인 구간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께 또 2주간 가만히 있으라면 절대로 가만 못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단타를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단타를 영상에서도 같이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알람방에서도 같이 드리고 있어요. 영상에서도 추천드리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늦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가하셔서 또 영상 올라오면 바로 신호 오는 대로 이제 뭐 알람 오는 대로 해가지고 바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놓치셔서 못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라고 운영을 했던 게 무료 알람방입니다. 뭐 유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영상에서 드리는데, 그렇잖아요. 영상에서도 같이 드려요. 이거를 왜 유료로 합니까? 당연히 무료로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드립니다. 최근 알테나도 많이 올라갔던 거, 900원 넘게 올라갔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가 있었죠? 바로 저스트도 급등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산해서 한 40~50% 이상은 또 수익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80%, 또 그리고 최근에는 사하라 AI로도 100%, 그죠? 뉴턴 프로토콜도 50% 넘게 수익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비중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전체 계좌 수익률로는 뭐 40% 평균이 현재 이 정도 수익 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혼자 하시는 분들, 혼자 하시면 솔직히 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면 진짜 많이 도움 되시고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알람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자 보시면 영상에서 추천드린 단타코인, 그쵸? 이 단타코인 실시간 알람방, 자, 무료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을 눌러주시면 되시고, 혹여나 여러분들 걱정되시는 코인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유 종목 진단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따로 전화는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과 함께 같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드리다가 아무런 정보도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따로 뭐 전화 드리진 않고요. 문자로 링크만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실시간 소통방 입장을 눌러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소통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시면 제가 부탁드릴 사항이 구독자 대상 필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반갑습니다 하고, 이 글을 주의사항이니까 한 번씩만 꼭 읽어봐 주세요. 이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보유 종목 진단 눌러주신 분들은 보시면 저희 보유 종목 진단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락 직전에 추천드렸던 것들 모두 전부 다 매도 의견 드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또 진행을 하면서 또 수익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유 종목 진단 눌러주신 분들은 진단방 링크를 따로 드릴 겁니다. 그러면 문자로 안녕하세요 코인아빠입니다 하고 이렇게 방 링크를 2개 드립니다.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저희 이더리움으로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눌러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문자 받으실 링크 받으실 연락처
눌러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상승장이 시작이 될 거예요. 이제 뭐 바로 시작이 되지는 않고요. 다음 주까지는 흐름을 봐야겠지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음수로 마감되면 이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가짜예요. 저녁에 돼봐야 알아요. 지금 이 상승 자체가 가짜라기보다는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이게 이 저녁에 보통 시장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오전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제 저녁 새벽 시간대 쭉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왜죠? 미국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 새벽까지 흐름을 봐야 되고, 저녁 새벽에도 이렇게 더 떨어진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흐름 자체가 깨질 수가 있다는 부분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너무나도 길어지는 것 같아서. 자, 유니스왑은 자,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고래들의 단가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매집이 되고 있는 순간들, 이렇게 된다면 매집이 되고 나서 고래 단가를 넘어가는 순간부터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강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주고 상승세가 시작이 되게 된다면 고래 단가를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고래 단가가 자, 이 수평선과 꿈틀거리는 빨간 선의 교차 지점, 이 구간의 가격대, 이 1번 위치가 이 당시에는 고래 단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을 하면서도 물량을 매집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 지금 고래들의 단가 구간들을 봤을 때는 현재 약 16%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마이너스 16% 되는 구간들을 찾아야 돼요. 그 자리가 현재로서는 강한 지지 역할을 해주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현재 유니스왑을 들고 계신 분들은 플러스 16% 구간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면 대략 현재 위치에서 11,200원 구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여기서 한 5, 6%만 더 떨어져도 알트코인들은 10% 이상 떨어지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제일 싼 가격에서 우리가 1차 매수를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이 11,200원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전에만 해도 12,000원 자리를 잡아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이 시장이 갑작스럽게 급변하게 되면 투매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떨어질 때 한번 쭉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200원 구간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스왑은 어떤 코인인가요?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가 있죠. 그런 거를 CEX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니스왑은 어떤 코인이냐? 바로 DEX라고 합니다. CEX는 중앙화 거래소이고요. DEX는 탈중앙화 거래소예요. 여러분들, 업비트가 돈을 많이 벌 때가 언제일까요? 불장이 찾아왔을 때죠. 왜죠? 수수료가 그때 제일 많이 나오니까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신규 투자자도 많이 유입이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업비트와 같은 수익 구조를 가진 게 유니스왑이에요. 그럼 불장이 찾아오면 유니스왑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부터 들어가는 건데, 이 덱스라는 이런 거래소에 있는 이런 코인들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레이디움이 있고요. BNB 생태계에 있는 팬케이크 스왑이 있습니다. 팬케이크 스왑은 빗썸 거래소에 있어요. 그리고 각 생태계별로 1등 덱스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유니스왑은 어떤 덱스죠? 이더리움 생태계. 왜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유니스왑을 매수를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왜죠? 이더리움이 이번 시장 상승장을 이끄는 주인공이니까, 가장 많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니스왑을 우리가 그런 이유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실 게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뭘까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뭘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인데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도요, 이더리움 안에 지갑들이 수억 개 정도가 있을 거예요. 최소 수십만 개는 있어요. 수억 개는 조금 과장된 말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ENS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 코인의 지갑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를 얼마나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지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업비트 콜드 월렛이라고 보이죠. 보통 세력들이 콜드 월렛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력의 지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0x245445가 돼 있어요. 자, 여기 제가 이 주소를 복사를 해놓고 여기 메모장에다가 붙여넣기 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이게 주소예요. 실제 주소의 이름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업비트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누가 붙여준 거예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자, 재밌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더리움 네임수가 언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까요? 이더리움이 급등을 하게 되면 신규 활성 주소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업비트의 신규 가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주소를 발행해서 그냥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름을 붙여서 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 주소 수가 늘어날 때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같이 급등을 하게 돼요. 신규 주소 수가 늘어날 때는 이더리움이 급등을 하니까 신규 주소 수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급등함에 따라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급등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건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4%. 자, 14% 밑에가 고리들의 단가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대략 한 15에서 16%까지 한번 열어두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대략 31,500원 구간이 되겠네. 31,500원에서 32,000원 구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32,000원, 32,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떨어질 것 같죠? 이더리움 6%, 7%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거 그냥 떨어집니다. 이런 데서 잡아야 우리가 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기다려야겠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기 35,000원, 36,000원에서 반등 주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면 제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람방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은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전히 시장은 상승장이 시작이 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 발생하는 조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더리움 올라간다고 추가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거 중요한 게 지금 이거 저녁 새벽 되면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우리 뭘 봐야 돼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봐야 된다니까요.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자, 보는 방법 제가 알람방에 올려드릴 거니까 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잠깐 볼까요? 아직도 음수예요. 아직도 음수예요. 저녁 새벽에도 한번 제가 흐름 보고 알람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마지막 조정이고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좀 어떠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